안녕하세요. 알찬 지식의 유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세계 1차 대전 직전의 군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군사 기술의 발달로 군사가 동원되는 속도와 그 다음에 외교적 합의가 진행되는 절차의 속도의 차이가 매우 커지면서 일단 한번 충돌이 발생하면은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총참모장은 오히려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환영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총참모장은 발칸반도에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총참모장의 걱정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에서 강화 조건을 제시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까지 전쟁에 끌어들여서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독일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프랑스와 군사합의를 맺습니다. 이 군사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만약 3국 협상, 즉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 중 어떤 나라가 프랑스나 러시아에게 동원령을 선포한다면 프랑스나 러시아 두 국가 모두 동원령을 선포하기로 한 것이죠. 한편 이 시점 독일의 총참모부는 기존의 군사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동부와 서부 양쪽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악몽에 시달렸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그냥 양면 전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존의 독일의 군사계획은 이런 양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군사를 대충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서부에 한쪽은 동부에 보내서 적을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지점까지 격퇴한 후에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기존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총참모장 슐리페는 이렇게 다소 수세적인 군사계획을 폐기하고 좀 더 공격적인 군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슐리페는 프랑스를 6주 안에 먼저 항복시켜서 프랑스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둬내는 그러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즉 양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또 프랑스를 6주 안에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국경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를 우회해서 프랑스를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있던 여러 요새들을 돌파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새가 상대적으로 적은 프랑스의 경계가 조금은 미흡한 벨기에로 우회해서 침공하는 것을 군사계획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간이 6주였던 이유는 그리고 프랑스를 먼저 공격하기로 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아니라 프랑스를 먼저 공격하기로 했던 이유는 먼저 독일의 총참모부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군사를 동원하는 데는 6주 정도 걸렸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는 영토가 방대하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결정적이고 신속하게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슐리펜 계획에 몇 가지 관건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영국의 참전입니다. 영국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같은 저지대 국가들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과거에 나폴레옹 시절 그리고 루이 14세 시절에 이러한 저지대 국가들이 침략당했을 때 영국은 되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 국가들의 독립을 보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게 된다면 아무리 프랑스를 무조건 항복시킨더라도 영국은 참전할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되면은 양면 전쟁이 아닌 전선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겠다는 슐리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죠. 또 한 가지 슐리펜이 간과했던 것은 당시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발칸반도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계 굉장히 큰 전쟁이 발발한다면 발칸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따라서 프랑스가 먼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러시아와 먼저 전쟁을 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놨어야 했는데 슐리펜은 그리고 독일의 총참모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계 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도 발칸반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1908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한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면서 세계 1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서막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사라예보 사건부터 유럽 각 국가들의 군사 계획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전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체 대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